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5일이고 오후 2시 31분입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틀 전이었죠. 금요일날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게 저번 관점이 장기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악성 매물대에 도착했다. 우선적으로 장기 채널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우선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입하는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솔라나 계열이랑 NFT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세럼이 310원 그리고 지금이 802원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거의 플러스 180% 가량의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제가 저번 영상 금요일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라도 궁금한 알트코인들이 있다면 그 알트코인들을 영상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어제 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제가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이제부터 알트코인들이 빠진다면 혹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어디를 이제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 혹은 반대로 어디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주말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 관점은 간단하게만 다뤄드리고 알트코인 위주로 좀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눌려준다면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채널의 상단 라인 테스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저는 지금처럼 큰 그림에서 달러 차트 일봉으로 지금의 채널링 라인을 보고 있고, 하락하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자리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의 하락하는 채널에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번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제목이 우리가 불장으로 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깨더라도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움직임, 이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 매매 관점에서는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숏에 대한 관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숏을 보는 시점은 여기서 나와줬던 것처럼 과거에도 6월달처럼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 줬지만 일본 기준으로 다시 채널의 몸통이 음봉으로 채널의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면 저는 진입했던 포지션은 전부 현금화로 대응을 하고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그 하락은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의 이 라인 하단 라인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저는 현금화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간도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고, 결국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도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베팅의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눌려주더라도 기존 채널의 이 상단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전 계속해서 좀 상승의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금요일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니까 댓글 내용 중에 아이디가 DULA1376님께서 지금 일봉 RSI가 과거 21년 1월달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온 과매수 라인이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 지금 올려줬던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RSI가 과거에 20년도에 상승장이 막 시작하기 직전 차트인데, 이때도 일본 기준으로 RSI가 70 라인 위로 올려주었을 때, 이때도 이 70권 RSI가 70 라인 위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70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SI가 무조건 70권 위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막 눌려주고 조정 나와주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트의 가격이 캔들이 올라가는데 RSI 매수량도 같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고,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RSI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때는 우리가 추세가 다시 또 반전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보조 지표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현재 구간도 지금의 차트랑 비교를 해서 보면 자, RSI가 이미 과매수권으로 70라인 위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로 가격 조정이 나와줬을 때 RSI가 70라인 위에서 버텨주면서 지지 받아주면서 추가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서 기존의 이 채널링,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채널을 테스트해주고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라면서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비트코인 보고 있는 관점이 저는 단기 채널링으로 지금 차트를 보고 있고, 여기서 비트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주더라도 지금은 롱 매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확인해 봐야 될 구간은 충분히 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올려주더라도 비트코인은 약 21.5K 라인, 그리고 직전에 이 고점 라인이랑 좀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좀 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고, 지금의 채널의 신뢰도를 봤을 때도 자, 지금의 채널의 중단란에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섣부르게 바로 롱 버튼을 좀 눌리는 자리에서 롱 매수를 잡더라도 그 구간이 좀 짧은 구간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리스크는 존재하는 구간이다라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건 저는 충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자리에서 제 매매 기준에서 숏을 잡는다는 건 역추세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구간에서 숏을 보시는 분들은 기준 잘 세워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알트코인도 한번 살펴보면은, 알트코인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 NFT 플레이 투 원 코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자발트 엽전 코인, 그리고 자발트 다음으로는 제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적으로 이 자발트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이런 자발트 코인들이 상승의 직전 그리고 상승의 마지막에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트 코인 다음으로 저는 지금의 이 자발트 코인 상승이 진짜 큰 상승 직전에 나와주는 상승인지, 혹은 상승을 끝내는 자발트의 펌핑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는 관망을 선택을 했었고, 만약에 이 자발트 상승이 정말 큰 상승을 가는 상승 직전에 나오는 자발트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상승 패턴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순환 사이클이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세럼 코인 말씀드렸었고, 알트코인들은 매수를 좀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이 솔라나 계열 코인이랑 NFT 코인이 상승문이 정말 빠르게 좀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또 이 자발트 코인 상승, IQ, 아토큰, 아크, 무비블록, 리퍼리움처럼 엽전주 코인들, 잡코인 관련들이 지금 상승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비트갱스 관점 공유방에다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다시 또 자발트 코인이 나와주고 있고 비트도 어느 정도 좀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틀에서 3일 동안은 굳이 못 먹더라도 우리가 승패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자, 이틀에서 3일 동안은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 열릴 거다,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진입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알트코인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100%, 200%, 300, 400 몇 배 이상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꼭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비트코인 달러로 4시간 봉이 200일선 위에 올라와 줬을 때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추세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눌리더라도 이 눌리는 자리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일 거고, 눌리더라도 추세가 상승이라면 다시 그 차트는 상승분을 보여줄 거다. 반대로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결국은 그 추세를 따라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로 4시간 봉이 200일선 위에 올라와 줬을 때는 비트코인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200일선 아래로 빠져줄 때는 이 라인을 저항 받아주면서 하락 추세에 빠져주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200일선 위로 4시간 봉 캔들이 올라와 줬을 때가 알트코인들이 100%, 200%, 300%까지 상승분이 나와줬던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7월 때부터 현재 구간까지
200일선 위로 4시간 봉 캔들이 올라줬을 때 어떤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줬었고, 그럼 그 알트코인들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구간에 좀 접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작년에 7월달이랑 9월달에 에이다가 플러스 200% 가량 상승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때가 7월 21일날 에이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200% 가량 상승분이 나왔었고, 실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끌어당기면서 흡성대법으로 비트코인이랑 에이다를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던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차트 도미넌스를 크게 올려주면서 10월달이랑 11월달에 디센트럴랜드, 자 이때는 NFT에 N자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진짜 강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던 그 NFT 장이었죠. 디센트럴랜드 기준으로만 플러스 700% 가량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200일선 위로 4시간 봉이 올라왔던 시점이 자 2월부터 4월달인데, 이때는 웨이브 플러스 670%까지 상승분이 나와줬었죠. 자 다음으로 7월부터 8월달 사이에 칠리즈가 296% 상승분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 가장 최근이었죠. 이때 도지코인이 181% 가량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세럼이 약 플러스 263% 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에서 벌써부터 세럼이 263%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자 200일선 4시간 봉 캔들이 200일선 위에서 올려주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고,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이미 충분히 많이 과열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좀 시켜주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이틀에서 3일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의 이 이틀에서 3일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볼 수 있을지 다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틀에서 3일 앞으로 이틀 3일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서 가장 많이 좀 분석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솔라나, 에토스, 세럼 가장 많이 나와준 내용 위주로 알트코인 분석 좀 다뤄드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갖고 좀 매수를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의 이 알트코인 상승이 과거랑 동일하게 봤을 때 과연 지금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추가적으로 과거에 디센트럴랜드가 상승분을 보여주고 NFT를 모두 끌어올렸던 10월에서 12월달이 될지, 혹은 2월에서 4일, 7월에서 8일, 10월에서 11월달처럼 이 구간을 정말 짧게만 가져갈지, 우선 그러면 과거에 상승분을 좀 보여줬었던 자 이 상승분을 보여준 그 과거 패턴을 좀 어떻게 나와줬는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와줬던 캔들은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상승으로 이끌어내려면은 그 거래량이 나와줬던 캔들을 기준 잡아서 이 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갱스터 절반 매매법 공략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장대를 올렸던 이 거래량이 동반한 캔들의 절반 자리는 절대 쉽게 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라인에서 버텨주는 첫 번째 양봉을 등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디센트럴랜드 기준으로 자 이때 나와줬던 이 상승분이 자 이때가 플러스 250% 상승분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몸통 기준으로 절반 자리를 지켜주고 첫 번째 양봉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 매수 근거가 나와줄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분을 진입을 해줬을 때 플러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158%. 반대로 만약에 지금 거래량에 나왔던 이 캔들의 절반 자리를 깨고 내려와 줬는데, 자 이 절반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 거래량 새로 나오는 캔들의 거래량이 이 직전에 나왔던 이 캔들의 거래량을 넘기지 못한다면은 이 장대 캔들의 절반이 아니라 시가 자리까지도 캔들의 차트를 열어둬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왔던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캔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차트를 캔들의 시가까지도 우리가 차트는 열어둬야 된다. 자 그럼 현재 차트로 세럼으로 봤을 때는 자 세럼 기준으로는 장대 캔들,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했던 이 캔들의 절반 자리는 여기가 480원입니다. 여기서 차트가 더 만들어진다면 이 위에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은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차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480원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아주면서 첫 번째 양봉을 뜨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줄 거고,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다시 또 상승분을 보일 수 있는 그 패턴은 나와 줄 겁니다. 다른 코인들도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 줬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제가 세럼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의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주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면은 해당 코인을 검색해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세럼 같은 코인은 업비트 위주로 차트를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와줬던 게 앱토스 코인도 한번 살펴보면은, 앱토스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 자리 8,450원 라인을 절대 깨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고 만약에 앱토스 코인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는 현금화로 대응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다시 캔들을 위로 올려줬을 때 다시 매수를 해야 되지, 지금의 이 자리가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 자리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오히려 반대로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과거에 디센트럴랜드 차트도 보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줬던 이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시가 자리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을 절대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반대로 이 자리는 지지가 아니라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 거래량이 나왔던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 이때가 디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3% 가량의 하락분이 나와줬었고, 앱토스 기준으로 봤을 때 방금 잡아드렸던 840원 라인, 자, 840원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8,400원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저항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혹은 여기서 매물대를 한 번 더 다져주는 자리에서 이 라인을 기준 잡고 진입하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이 라인을 기준을 잡는다, 여기를 다시 돌파하면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솔라나도 보면은, 솔라나 가장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줬던 캔들을 보겠습니다. 이 캔들 자리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내려와 줬을 때는, 자, 분명 거래량 강하게 나와줬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해당 자리는 오히려 반대로 강한 저항으로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나와 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해 줬을 때는 다시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되어 줄 거고, 해당 자리를 돌파해 줬을 때 여기를 지지 받아주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다시 또 우리가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솔라나 기준으로도 플러스 50% 가량 상승분이 나와줬던 패턴이고, 그 외에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좀 댓글에 있는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제가 좀 보고 들어왔는데, 전체로 저는 공통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전공에다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한 번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지금 알트코인들 상승 패턴에서도 지금은 좀 자발트 위주로 상승분이 나와주는 게 우리가 한 번은 좀 리스크 관리는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부 모든 코인들이 다 다뤄드렸을 때는 너무 좀 세세한 내용까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영상에서 하나 두 개씩은 꼭 다뤄드리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알트코인들이랑 비트코인 같이 다루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어제부터 좀 비가 오면서, 비가 그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좀 한파주의보가 오면서 다시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좀 따뜻했던 만큼 다음 주에도 혹시 여러분이 좀 가볍게 옷을 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다음 주는 좀 추우니까 옷을 좀 더 두텁게 따뜻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투입돼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